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주차된 차를 찾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가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죠. 자동차 리모컨을 사용하여 위치를 찾으려고 해도 깜빡이는 표시등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검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차 키를 머리로 향하게 둬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키로 턱 밑을 가리키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머리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액체가 신호의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대형 주차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차 쪽으로 몇 미터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이 방법이 정확히 범위를 증가시켜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소프트웨어로 시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원격 키리스 엔트리 신호를 인간으로 자체 측정하여 고정 주파수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신호를 배치하고 리모컨을 쥔 손 사이의 거리를 시뮬레이션하여 신호를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땐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리모컨의 신호를 잡고 있는 인간 형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다시 시도해봤는데요. 범위의 패턴은 더 직접적이었고 목표물을 향한 도달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리모컨으로 머리를 가리켰는데 그때의 도달 범위는 더 넓어졌어요. TV 리모컨이 고장나면 대체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해결책은 TV, 에어컨이나 사용 중인 기타 장치의 범용 리모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모컨은 적외선, 무선, 블루투스 또는 무선 주파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가장 흔한 방법은 적외선이라는 빛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신호는 리모컨에서 TV로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통해 이동합니다. 스마트 TV가 있으면 와이파이 신호를 바로 잡아도 돼요. 일부 리모컨에는 특정 코드로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특정한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부 리모컨은 교체할 리모컨으로부터 새로운 기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학습 리모컨을 원래 리모컨과 머리를 맞대게 하고 적외선 신호가 원래 리모컨에서 학습 리모컨으로 전송되도록 해보세요.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을 쉽게 범용 리모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 TV를 가지고 있는데 리모컨을 망가뜨렸다면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집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감지하거나 냉난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을 열화상 카메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야간 식별 시에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주변 환경의 빛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포착해 빨강, 파랑, 초록의 조합을 화면에 표시할 거예요. 스마트폰의 센서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스마트폰에 부착할 수 있는 기타 장비를 사용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하면 연결된 장치에 다른 것을 설치하지 않고도 안드로이드 기기를 마우스나 키보드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여 구성한 다음 블루투스로 거의 모든 기기를 노트북과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앱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차고를 쉽게 열고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차고에 하드웨어 부품을 설치하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과 그 부품을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용품을 마스터 컨트롤러에 연결하여 어떤 물건이든 모니터링하고 맞춤 구성할 수 있는 스마트홈은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면 세계 어디에서나 휴대폰으로 집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하와이로 여행을 가도 해변에서 선탠을 하면서 집과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눈이 자주 내리는 추운 곳에 살고 있다면 집 주변과 진입로에 온열 바닥을 설치해 눈을 녹이고 그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삽으로 눈을 치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될 거예요. 이런 고급 물품이 아니더라도 음성 명령으로 조명, 커튼, 음악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성 기술은 인공지능의 일부이며 실제 사람과 비슷한 합성 음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해서 특히 연예인들이 말하는 것을 꾸며냈을 때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음성 기술은
발음, 음색, 어조를 따라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의 부상과 함께 목소리를 합성하기 위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어요. 오디오 복제의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오디오 녹음을 사용하여 단어와 소리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문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목소리가 맑고 잘 들린다는 것이었지만 인간의 말에서 느껴지는 함축적인 감정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정말 로봇 같았죠? 이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새로운 음성 스타일의 발화나 언어를 위해서 새로운 오디오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복제하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요즘 꽤 흔히 볼 수 있죠.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와 이야기를 할 때 이는 본질적으로 AI와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온전한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제인간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인공지능 음성 복제 기술은 은행이나 다른 회사의 자동 전화 교환기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냥 단순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로봇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볼까요? 역사 수업이 지루하다면 어떤 역사적 인물의 복제된 목소리가 설명하는 수업 내용이 선생님이 3인칭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거예요.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상호작용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음성 복제를 멋지게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오디오북입니다.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해설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자서전을 1인칭으로 읽거나 그 등장인물이 해설하는 역사책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너무 많이 발전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얼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리뷰나 광고에 독특한 얼굴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구입합니다. 이 사진들은 얼굴과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에 따라 $1에서 $3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회사들과 광고 대행사에서는 훨씬 더 비싼 사진 촬영에 돈을 지불하는 대신 이 얼굴들을 사용하죠. 원하는 나이, 성별, 얼굴 생김새까지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광고를 만들고 싶다고 상상해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목록에서 약 4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몇 가지 사항을 조절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이미지 중 연령대, 성별, 분위기 등이 다양한 10개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멍하니 바라보거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많은 수의 얼굴을 만들고 복잡한 수학적 방법으로 그 얼굴들을 연구합니다. 이동 및 조정이 가능한 특징의 범위를 평가하죠. 눈을 크게 만들어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눈 크기를 얼굴이 이상해지지 않게 만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턱선, 입, 귀, 코와 같은 다른 특징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기법은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찍고 그 값이 공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얼굴의 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 같이 형태를 바꾸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기술은 매년 발전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SNS와 TV에서 AI 얼굴만 볼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이미 영화에서는 멀리서 찍는 배경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배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2만 명을 엑스트라로 고용하는 대신 50에서 100명 정도를 불러서 부족한 부분을 기술력으로 메우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찍은 장면에 많은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후반 작업에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 되니까요.